최근 뉴진스 한의 아저씨 외모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수 보아 역시 최근 급노화 논란을 겪은 후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지만 차은우, 장원영, 블랙핑크 지수 등이 하관이 부어있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거의 반년 만에 연예인이나 일반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급속 노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10대 걸그룹인 뉴진스에서 급속 노화가 일어난 상황이라니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급속 노화 현상과 이에 대한 개인적 경험, 그리고 가능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급속 노화를 예방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이 방법들은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찾아낸 14가지 방법입니다. 앞으로 급속 노화 문제 공론화를 통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선크림 바르기, 충분한 수면과 같은 일반적인 피부 관리 정보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나 주변에서 급속 노화를 겪고 있다면 바로 중꺾마TV 구독, 좋아요, 공유, 오픈 채팅 가입하세요. 지하철, 회사 건물, 대형 몰이나 백화점과 같이 환기가 되지 않는 폐쇄된 장소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굳이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폐쇄된 곳의 공기는 순환이 어렵기 때문에 기체를 이용한 생화학 물질의 노출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회사나 공장같이 큰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속 노화가 건설 노동자나 농부들과 같이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 전업주부와 같이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나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환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은 자연적인 공기 순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체를 이용한 생화학 물질의 노출에 매우 취약합니다. 저 역시도 지하철을 타면서 급속 노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지하철 9호선을 타면서 경험한 급속 노화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했죠. 따라서 웬만하면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소한 환기는 가능하니까요. 최근 개인적으로 버스 안에서 야쿠르트 유사 냄새를 맡고 얼굴 급노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급속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는 아파트 공기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최악이 되는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못 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바깥 공기는 맑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당황스럽지 않나요? 공기청정기가 있는 분들은 밤에도 공기청정기를 꼭 틀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분들은 구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공기청정기를 통해 밤마다 집안의 공기질을 확인해 보세요. 밤마다 집안 공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아파트 동대표나 단지 대표 혹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꾸준하게 공기질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하철, 버스, 건물과 같은 폐쇄된 공공장소 안에서 갑자기 야구르트 비슷한 냄새 혹은 특정 향수 냄새가 난다? 무조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세요. 문제는 아직까지 급속 노화 현상이 공론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제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뜬금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에게 영상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자신이 속해 있는 익명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급속 노화가 공론화되어야 특정 냄새가 날 때
모두 같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를 신고하는 것 같은 공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급속 노화 문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는 이 영상을 본 분들만이라도 특정 냄새가 나는 곳을 피하세요. 마찬가지로 특정 장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눈을 많이 깜빡이거나 눈물을 흘리고 얼굴이 부어 있다면 이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폐쇄된 공공장소를 무작정 피해 다닐 수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를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쇄된 공공장소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세요. 급속 노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작용 기전이 어떤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써서 얼굴 피부를 보호하고 관련 기체 흡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통해 1차적인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만으로 완벽한 예방을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급노화가 나타난 남녀노소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사용하세요. 급노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주변에 급노화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유치원, 학교, 회사, 대중이용시설과 같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모든 연령대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급속 노화는 폐쇄된 장소에서의 생화학 물질 노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은 군대의 화생방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화생방 물질에 노출되면 물로 씻어내라. 같은 원리로 외부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꼭 샤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고 난 뒤에 얼굴이 계속 눌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정수기 물을 조금 받아 마무리하면 이러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피부가 눌리는 느낌을 받은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원래 시력이 좋은 편이고 눈이 잘 피로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눈이 뻑뻑하고 가까운 곳의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인공 눈물을 통해서 눈을 세정하면 이 증상이 완화됩니다. 이 역시 특정 기체에 노출된 영향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부 처짐, 주름, 모공, 여드름, 검버섯, 뾰루지 등등의 급속 노화 증상을 치료하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피부과에서 고주파 시술, 초음파 시술, 주베룩 등등의 다양한 시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속 노화된 얼굴을 이전 상태로 어느 정도 돌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부과를 다니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속 노화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멈추지 못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외모 격차도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녀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죠. 따라서 급속노화 문제의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피부과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홈케어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뛰어난 홈케어 기기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기기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 하관의 붓기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그런데 피부과에 가거나 홈케어 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된다고요? 붓기를 빼는 약이 있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과도 꽤 좋습니다. 왠지 약팔이 말투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약국에 가서 엘라스 A나 뉴베인을 달라고 하면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뉴베인이 더 저렴합니다. 뉴베인은 한 포당 가격이 3,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포를 한 번에 먹으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한 포를 물에 타서 3-4번에 나눠 마십니다. 피부과나 홈케어 기기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굉장히 적으면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 급격하게 생긴 얼굴 하관 붓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붓기를 빼는 약이기 때문에 붓기 이외의 급속 노화 증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자신이 애용하는 급속 노화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보충제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당연하게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얼굴의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얼굴 붓기가 생겼다 빠졌다를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유산소 운동의 강도가 엄청나게 셀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하기 힘들 만큼 숨이 차고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지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빨리 걷기, 달리기, 계단 걷기, 줄넘기, 수영과 같은 어떤 유산소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웨이트 운동은 얼굴이나 몸의 붓기를 빼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순환과 관련된 운동은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산소 운동 역시 붓기 이외의 급속 노화 현상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처짐, 주름, 모공, 여드름, 검버섯, 뾰루지와 같은 증상은 피부과를 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직장인 중에서 자신 혹은 직장 동료의 급속 노화를 느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운영진들과 상의해서 재택근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바꾸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IT 관련 서비스업은 마음만 먹으면 재택근무 완전 가능하죠. 이를 통해 대중교통 및 사무실 공기를 통한 급속 노화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은 비싼 월세, 교통비 등등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고 운영진들은 사무실 관리비 등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그럼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 기반 회사에서는 급속 노화를 막을 수 없느냐?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건물 환기 시스템 혹은 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거나 교체를 진행하세요. 만약 위 조치를 취했는데도 회사에 특정한 냄새가 계속 나고 급속 노화가 계속 진행된다? 현재 회사 건물의 환기를 관리하는 인원 혹은 회사의 직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 환기 시스템 담당 업체를 바꿨는데 급속 노화 현상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전 업체가 급속 노화의 원인일 확률이 높죠. 필요하다면 관리 업체를 바꿔서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 이를 다른 회사의 건물 관리 업체들과 대조해보세요.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관리 업체를 추려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업상의 이유로 컨퍼런스에 자주 갑니다. 컨퍼런스에 가보면 대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얼굴이 더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부, 프리랜서 및 백수들은 얼굴이 상대적으로 덜 망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급속 노화뿐만 아니라 피곤함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남았지만 급속 노화가 심해지고 나서는 피곤함도 매우 커져서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사원들이 이전보다 훨씬 피곤함의 정도가 심해졌다는 말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속 노화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제발 이 영상을 회사 동료들과 공유하고 먼저 말을 시작하세요. 예의 차리다 모두 다 골로 갑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특정 아파트에서도 급속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주로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아파트에서 이러한 증상이 보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서울 아파트에 사니까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떨어진 교회에 나가봤으니까요. 주말에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세요. 도심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급속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싼 집값, 비싼 사교육비, 비싼 물가, 교통체증, 붕괴된 공교육, 붕괴될 서울 집값, 미세먼지, 이제는 급속 노화까지. 진짜 무엇을 위해서 도심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야 하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것이 큰 메리트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외곽,
혹은 교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직장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혹은 대출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속 노화를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실천하세요. 환기를 자주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필요하면 붓기 빼는 약을 먹거나 피부과에 다니세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낮은 곳은 지양하고 되도록 침대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 유발 물질이 밤에는 아래쪽으로 깔려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나 단지 대표 혹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속노화 이슈를 공론화하세요. 이 이슈가 공론화되어서 국가가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정말 쉽게 급속노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꺾마TV 구독, 좋아요, 공유, 오픈 채팅 가입 부탁드립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서울 시민들의 급속노화는 특정 집단의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반체제적인 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방의 다양한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는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부터의 생화학적인 적대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4년 봄에 벚꽃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축제를 즐기면서 야쿠르트 유사 냄새 및 특정 향수 냄새를 계속 맡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날 저녁에 제 하관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급속노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급속노화의 원인이 어떤 세력이 폐쇄된 공간에 고의적으로 특정 물질을 살포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건물이 환기 시스템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살포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정 기체의 직접 살포로 의심되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4호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야쿠르트 유사 냄새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수상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쎄해서 그 남자를 피해 승강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고 반대쪽 승강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저를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계속 승강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상해서 제가 그 남자의 동선을 따라가자 승강장 곳곳에서 야구르트 유사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급속노화 예방 및 극복법 1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급속노화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조직적 혹은 국가적으로 원인과 해결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급속노화가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4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속노화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적대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급속노화라는 시나리오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반체제적 행위? 간첩? 21세기에? 21세기가 어떤 세기입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및 생체 실험 등등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자유우방국이라는 미국과 일본 역시 과거에 생체 실험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고작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간첩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화를 촉진하는 방법도 알아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한 논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세력 혹은 국가가 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또한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요? 작년 말에 중국의 SNS 플랫폼인 틱톡에서 사용자 자신이 어떻게 늙을 건지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급속 노화가 발생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사람들이 틱톡의 그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서 급속히 노화된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고 급속 노화의 공론화를 막기 위한 대한민국의 급속 노화를 진행시킨 세력의 의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여전히 저희 주장이 무조건 헛소리라고 믿는 분들이야말로 무지하거나 이런 행위를 옹호하는 반국가적인 세력이라고 의심됩니다. 급속노화 문제는 우선 개인적으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공론화한 뒤에야 이에 대한 조사를 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의 급속노화 관련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과 추론에 기반한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저희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급속노화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급속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급노화 정보 공유방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오픈 채팅에 가입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등이 참여하면 더 빨리 공론화를 하거나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액션 플랜 및 공동체적 해결책 등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중꺾마TV 구독, 좋아요, 공유, 오픈 채팅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